우리가 성난기계라는 극갈래예요. 자, 극 중에서도 연극 대본을 우리가 희곡이라고 하는데요. 이 작품은 연극의 대본인 희곡입니다. 그래서 단막극이라고 해서 좀 짧은 극으로 이루어져 있는 작품이고요. 우리가 이거를 통해서 지금 공부하고자 하는 거는 아픈 여자가 한 명 나오는데요. 그 아픈 여자를 남편도 그리고 의사도 제대로 챙기지 않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이 작품은요, 뭔가 비인간적인 현대 문명에 대해서 조망하는 작품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주제문이 과연 무엇인지는 좀만 읽으면은 금방 느껴질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자, 여러분 등장인물은요, 양회기라는 의사와 김인옥이라는 담배 공장의 포장고, 그리고 최상현이라는 인옥의 남편, 그리고 정금숙이라는 간호사가 나올 겁니다. 현대 늦가을이고요. 이제 공간적 배경은 외과 과장실 병원이죠. 자, 이제 무대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땡땡 종합병원 폐외과 과장실 정면 벽 우측에 밖으로 통하는 문이 있다. 문의 5분의 1은 두꺼운 반투명 유리가 끼어 있고 검은 페인트로 과장실이라는 세 글자가 씌어 있다. 좌측에는 진찰용 침대와 흰 광목으로 된 칸막이 커튼, 좌편 벽엔 두 개의 유리창이 남쪽으로 향하고 있어 하마터면 음침하게 될 뻔한 이 방에 환한 햇볕을 빨아들이고 있다. 그 옆쪽으로 큼직한 책상과 회전 의자와 환자용 의자, 벽 구석에 책장과 캐비닛, 우편벽에 진찰실과 수술실로 통하는 육중한 문, 이 문과 정면문 중간에 전임 간호사의 사무용 책상과 의자, 그 앞에 응접 세트, 출입문 한 구석에 흰 타일로 된 세면대와 옷걸이가 붙어있다. 따라서 이 방은 가벼운 진찰과 외래객의 응접과 연구를 겸한 과장의 사실이라는 거는 개인적인 방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적이다 할 때 그 사입니다. 자, 개인적 공간이다 라는 거죠. 자, 방 전체는요, 청결하다는 장점을 제외하면 단조하고 냉랭하여 일말의 음산한 공기가 떠돌 정도래요, 여러분. 단조하고 냉랭하여 일말의 음산한 공기까지 느껴지는 이곳은 바로 회기의 어떤 진찰실 같은 방인데요. 회기의 평소에 냉정한 성격과 어울리는 배경이 지금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막이 오르면 양행이가 흰 가운에 소매를 걷어붙이며 우편문을 열고 등장. 여러분, 우편문은 그 우체통 말하는 게 아니라 오른쪽 면에 이제 밖으로 통하는 문을 말하는 거예요. 그 뒤에 간호사 정금숙과 환자 김록이 따라 나온다. 양일기의 흰 피부와 후릿한 키는 흔한 외국 신사에게서 받는 세련됨과 과학자가 지니는 냉담성을 동시에 발산하고 있다. 자, 여러분, 양일기의 어떤 외양 묘사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 외양 묘사에서 느껴지는 이미지가 지금 등장하고 있죠. 자, 양회기의 외양 묘사와 그로 인한 분위기가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인옥의 헝클어진 옷맵시와 핏기 없는 안색은 첫눈에도 그녀가 중환자임을 알 수 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인옥의 외양 묘사가 등장하고 있죠. 자, 인옥의 외양 묘사를 통해 이 사람이 매우 아픈 상태이다라는 게 지금 드러나 있죠. 양회기가 세면대로 가서 손을 씻는 동안 금숙은 수건을 펴든 채로 우편에 서 있고 인옥은 힘없이 무대 중앙에 있는 의자에 앉는다. 그녀의 표정은 비애보다는 차라리 어떤 신앙적인 절실한 욕망이 감돌고 있대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신앙적인 절실한 욕망, 그럼 신앙이라는 건 종교에서 가지는 거잖아요. 즉, 이 사람은요, 가족의 생계를 위해 병을 치료하겠다. 는 결심을 한 거예요. 어떤 간절한. 자, 회기는 금숙이 내미는 수건으로 손을 씻으며 좌편 책상 쪽으로 간다. 자, 이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앞부분 줄거리 이후에 폐전문 외과 의사인 양일기는 폐질환을 앓고 있는 김인옥으로부터 수술을 요청받지만 병의 상태가 너무 심각하다며 거절을 했어요. 한마디로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사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수술은 하고 싶지 않은 거죠. 수술 도중에 죽을 수도 있으니까. 인옥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라도 꼭 살아야 한다며, 자, 여러분, 인옥은요, 가족을 위해서 굉장히 헌신하는 인물인 걸 알 수 있겠죠. 인옥의 어떤 성격이 여기서 좀 드러나고 있어요. 자,
회기는 수술 결과가 나쁠 경우에는 원망과 책임감을 자기가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를 거절한다라고 지금 나와 있죠. 즉, 회기가 수술을 거부하는 이유가 등장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녹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선생님 하고 시작하는데요. 이 부분은 아직은 전개 부분이에요. 앞부분이죠. 자, 회기가 조소하는 태도로 나는 환자의 생명을 구해줌으로써 기쁘게 해주겠거나 사회를 위해서 선심을 쓰겠다는 생각은 없도 나도 이 병원에서는 월급을 받고 일하는 고용이니까 댁과 마찬가지로 라고 해서 여러분, 자, 회기는요 사람을 살리겠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보다는 그냥 자신을 직업으로만 느끼고 있죠. 의사를 직업으로 여기는 태도가 드러나 있죠. 그냥 단순하게. 그러니 수술을 해주시면 되잖아요. 원래 나는 자신 없는 일에 손을 안 대는 성질이요. 환자가 죽어가도 말씀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회기의 성격을 알 수 있죠. 자신 없는 일에 손 안 대. 왜? 내 손해니까. 즉, 회기는 이기적인 성격을 지녔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나에게 손해가 되는 일은 안 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내가 죽일 순 없어. 나는 나를 위해 사는 거지. 그 누구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아니니까. 라고 해서 엄청 비열하죠? 자, 되게 자기한테 손해볼 짓은 안 한다는 거죠. 난 나를 위해 사는 거지. 너를 위해서 내가 그런 손해를 할 순 없어. 라는 거죠. 즉, 회기의 어떤 비정함, 이기적인 성격이 드러나 있죠. 즉,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사람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선생님이라고 애원을 하지만 댁이 공장에서 담배를 사서 피울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잖아요. 라고 얘기하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이녹이라는 사람은 담배 공장에서 일을 했던 공장의 어떤 노동자예요. 근데 너도 담배 만들 때 사람들 건강에 해롭잖아요. 그쵸? 너도 사람들 건강에 해로운 거 알면서 담배 만들었잖아. 또 그걸로 돈 벌었잖아. 내가 뭐가 달라? 라고 지금 피장 파장의 논리를 대고 있는 거죠. 너나 나나 마찬가지잖아. 뭐가 다른데? 라고 해서 자신의 태도를 합리화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선생님은 냉정하시군요. 기계처럼 이라고 해서 여러분, 이게 바로 제목에서 나오는 그 기계라는 의미가 여기서 등장하는 거죠. 자, 제목의 의미가 하나 여기서 등장을 했어요. 자, 이 기계라는 건 누구예요? 회기를 말하는 거죠. 회기를 비유하는 말인 거예요. 냉정하다라고 해서 회기의 성격을 단적으로 제시하고 있죠. 좀 더 구체적으로 적을까요? 회기의 성격을 단적으로, 그러니까 단정적으로 딱 잘라서 냉정하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때 금숙의 표정이 크게 동요된다. 간호사죠.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며 직업이란 사람을 기계로 만들기 마련이죠. 대개 손처럼, 그리고 내 손처럼 이라고 이제 이녹도 나도 공장에서 그렇게 일을 해왔다라는 거에 대해 성찰하는 거죠. 이제는 눈물도 말라버린 표정으로 그렇다고 마음까지 기계가 될 수는 없잖아요. 라고 해서 지금 회기를 좀 비판하고 있는 거죠. 아니, 기계처럼 일했다고 해서 어떻게 마음까지 기계처럼 그러니까 비판이 한다면 이 기계처럼 비인간적으로 굴 수 있냐라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기계처럼 착착착착착 맨날 똑같은 일을 반복했다 하더라도 마음만은 사람 같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자, 어두운 공장에서 담뱃개비를 20개씩 집어넣는 것은 내 손이지만 제 마음은 언제나 어린 것들을 생각하고 나를 생각했어요. 한마디로 내가 기계처럼 일을 한 건 맞아요. 그쵸? 기계처럼 쉬지 않고 일을 했다는 거죠. 쉬지 않고 반복적으로 노동을 한 건 맞아요. 하지만 내가 마음까지도 다 기계처럼 살았던 건 아니라는 거죠. 자, 회계는 이녹의 이 말에 약간 감동을 느낀 거죠. 즉, 뭔가 여기서 약간 심적인 동요가 조금 느껴진 거예요. 마음이 살짝 움직인 거야. 내 얘기가 좀 지나쳤는지 모르지만 나는 결코 댁이 죽어도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대신 좋은 약을 소개해 드릴 테니 한번 써보세요. 라고 해서 이제는 뭔가 약간 좀 수술을 거절한 거에 대해서 미안함이 조금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내가 수술 거절한 건 좀 미안하니까 좋은 약을 내가 한번 써줄 테니까 잘 먹어봐 라는 거죠.
자, 알맹이는 어찌되었든 포장만 그럴싸하게 꾸미라는 말이군요. 라고 해서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수술을 해야만 지금 고칠 수 있는데 수술은 안 해주고 그냥 약으로 임시 병판을 쌓으려는 거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약을 지금 포장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즉, 수술이 필요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약을 임시 방편으로 쓰려는 어떤 회기의 태도를 비판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늘 듣던 얘기지.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괜찮아요. 수술을 못 맡아주시겠다는데 억지로 맡길 순 없으니까 살아보겠다는 내가 잘못이죠. 라고 해서 이제 체념을 하고 있는 거죠. 제 잘못이에요. 다 제가 병신이죠.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자조적 태도라고 합니다.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태도라는 거예요. 남들은 다 사는데 나만 죽어야 할 까닭은 없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하지만 선생님이 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별 수 있어요? 그 누구를 저주하는 듯 내 살을 뜯어먹든 갉아먹든 마음대로 하라지 흥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남편에 대한 원망이에요. 남편이 굉장히 나쁜 사람이거든요. 자, 그랬더니 이제 회기가 마음이 좀 약해진 거죠. 치근해지며 가시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쵸? 지금 이게 회기의 심리가 또 한 번 동요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괴롭혀서 죄송합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사는 날까지 살겠어요. 하고 금숙에게도 목례를 던지며 초연히 밖으로 나간다. 회기는 걷잡을 수 없는 허무함과 자책심에 사로잡혀 이녹이 사라진 쪽을 멍하니 바라보다 말고 돌아서 제자리에 주저앉는다. 그리고 담배를 갈아 피운다. 매우 난처한 표정인 금숙은 책상 위에 서류를 뒤적이면서 시선은 회기에게 쏟고 있다. 무심코 담배를 든 손을 내려다보며 혼자 소리로 내 손이 기계라고? 라고 지금 여러분 회기는 스스로를 돌아보고 있는 거죠. 지금 자신을 성찰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혼잣말을 들은 간호사가 네? 이래요. 정간호사는 어떻게 생각하나? 뭘 말씀이에요? 내 손 말이에요. 아까 그 환자가 나더러 기계더러 하던 말. 정말 그 환자는 보통이 아니던데요? 그 말이 들어서 난 깜짝 놀랐어요. 왜? 저 선생님 별명이 뭔 줄 아세요? 그랬더니 선생님 별명은 머리는 사람이고 손은 기계인 20세기 스핑크스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즉 이게 바로 뭐냐면 회기의 성격이 드러나는 별명인 거죠. 그러니까 너는 생긴 거는 사람처럼 생겼는데 그냥 기계처럼 살잖아 라는 거죠. 20세기 스핑크스? 옛날 스핑크스는 머리는 사람이고 몸은 짐승이었잖아요 라고 했더니 그러니 아까 환자가 하는 말은 선생님의 별명을 알고나 하는 눈치 아니에요? 했더니 내가 스핑크처럼 괴상하게 생겼나? 아니요. 스핑크스처럼 장점만을 들어서 지은 이름인데요 라고 나름 위로를 해주지만 결국 간호사들도 회기가 굉장히 딱딱하게 기계처럼 사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얼마 후 이녹의 남편인 상현이 회기를 찾아온다. 그는 회기가 이녹의 수술을 거절했다는 말에 안심하면서 성공 가능성이 낮은 수술을 하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든다며 아내의 폐수술을 해주지 말 것을 거듭 당부한다. 자, 여러분 남편이요. 돈이 너무 많이 든다고 아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수술을 지금 거절하는 거죠. 자, 지금 남편이 수술을 반대하는 이유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요. 근데 하나 더 있어요. 부인을 미워하시오? 라고 했더니 마음에서 끓어오르는 증오심을 억제하며 미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와 어린 것들이 벌써 오래전부터 그 덕으로 살아왔는데 한마디로 여러분 지금 이녹이 가장 역할을 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하며 고통스러운 빛으로 입술을 깨문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수술을 반대하는 이유는 나는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수술을 해서 몸이 회복한다면 내 아내는 더 불행해질 것이요. 그리고 나도. 아니 불행해진다니? 건강해야 더 벌어서 아이들도 편하게. 내 처가 가족을 위해서 수술을 원하는 줄 아십니까? 그럼 내 아내는 건강을 회복하면 지금부터 더 자주 놀아날 생각이에요. 라고 해서 지금 남편은요. 지금 수술을 반대하는 이유 두 번째인데요. 아내가 자기만 생각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만 혼자 놀려고. 그럴 리가 아닙니다. 선생님 그 여자는 그런 성격입니다. 옛날부터. 그렇지만 어찌되었든 부인 때문에 온 식구가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요. 그럴 바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누가 말이요? 아내는 항상 나를 무능하다고 빈정대지만 그렇지만 나는 그런 아내에게 대해서 한마디 대꾸도 못하는 바보였죠.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선생님? 이라고 해서 지금 상현은 경제적으로 무능한 사람이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스스로 찔리는 거예요. 스스로 부끄러운 거야.
그러니까 지금 아내한테 괜한 화살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요? 천만에 난 지금까지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어. 도리어 알고도 모른 척했을 뿐입니다. 내가 알기엔 부인께서는 가족을 위해서 수술을 받아야겠다고 한사코 고집하는 것을. 아닙니다. 그건. 조용하나 위험있게. 그렇지만 내버려두면 부인께서 어떻게 된다는 걸 알고 계시죠? 죽는다는 거죠. 별 수 없죠. 죽고 사는 건 인력으로 막을 수 없으니까 라고 해서 굉장히 비인간적인 태도죠. 즉 아내의 죽음을 방관하는 비인간적인 태도를 보여요. 아니 그럼 부인이 죽어도 괜찮단 말이오? 어차피 죽을 목숨이면 그대로 주는 거죠. 그 돈이 있으면 나와 어린 것들이 살아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럼 그 돈이라는 거는 수술비죠. 즉 차라리 수술비 아끼는 게 낫다라는 거야. 즉 여기서는 아내의 목숨을 돈보다 지금 더 낮게 보는 거죠. 그건 너무 심하지 않소? 심한 건 내 아내죠. 그 병이 어떤 병이라고 수술합니까? 그러니까 즉 살 가능성이 낮다는 거죠. 그것도 꽁으로 한다면 모를까. 돈 쓰고 저주 가면 남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라고? 라고 해서 지금 굉장히 이기적인 태도를 보이는 거죠. 지금 아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 돈 쓰고 자기 아내까지 죽어버리면은 자기들은 어떻게 살라고? 라고 해서 이기적 태도를 보여요. 선생님 그러니 나는 그건 살인이나 다름없소. 이 말이 떨어지자 금숙은 의아한 표정으로 회기를 쳐다본다. 자 여러분 왜겠어요? 원래 회기라면은 이러지 않잖아요. 그쵸? 즉 회기가 달라졌기 때문에 간호사가 엥? 무슨 일이지? 라는 거죠. 저 사람이 원래 저런 사람이 아닌데? 라는 느낌으로 쳐다보는 거죠. 뭐라고요? 아내가 죽어가도 내버려두는 법이 어디 있단 말이오? 라고 말을 하면서 갑자기 회기가 인간적인 면모를 보이죠. 자, 회기가 태도가 변했어요. 원래는 비인간적으로 굴었잖아요. 돈만 들고 죽을 수도 있다고. 근데 여기서 인간적인 모습으로 바뀌었죠. 처음에 지녔던 겸손과 비굴은 찾아볼 수 없는 태도로 참견 마세요. 내 처를 내가 죽이건 살리건 무슨 걱정이요? 나 살고 남도 있지. 라고 해서 와 회기보다 더 이기적인 성격의 사람이었죠. 자 불쑥이란 손가방을 주며 아무튼 실례했습니다 하고 나가버리죠. 회기는 감전된 사람처럼 멍하니 서 있고 금숙은 회기를 주시하고만 있다. 무거운 침묵이 흐른다. 정간호사 예? 아까 그 환자 이농 말하는 거죠. 주소 알죠? 예 접수부를 오면 그럼 속달 우편으로 보내세요 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속달 우편은 빨리 가는 우편이에요. 자 무슨 내용이겠어? 빨리 와서 수술 받으라는 내용이겠죠. 즉 이녹을 살리겠다는 의지가 매우 강렬해진 거죠. 예, 수술 받고 싶으면 편지받는 즉시 찾아오라고 라고 해서 지금 회기는요 수술을 해주려고 결심을 한 거예요. 즉 회기가 인간성을 회복하고 자기 찾아왔던 환자를 살려내려는 거죠. 놀란 표정으로 아니 그렇지만 자신 있어. 그 대신 수혈용 혈액을 충분히 준비할 것이 있지만 알겠어 했더니 선생님 웬일이세요? 라고 하면서 웃으면서 얘기를 하죠. 즉 금숙 역시 회기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이번 환자는 꼭 살려보고 싶은 의욕이 생기는군. 왜요? 그 친구에게 살해당할 바엔 내가 맡아서 살리지. 참을 수 없는 모욕을 당한 것 같아. 즉 지금 이 회기는요. 이녹의 남편 상현이 그냥 아내를 방치하는 게 마치 살해와 같다라는 거죠. 아내를 방치하는 상현의 태도는 살해와 다름없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그걸 보고도 가만히 있는 거는 참을 수 없는 모욕을 당한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즉 상현의 비정함에 대해서 화가 난 거죠. 나도 저렇게 똑같이 그 여자를 죽이려고 했다니 이런 느낌인 거죠. 기계가 노하셨네요 라고 해서 여러분 제목이 성난 기계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되게 기계처럼 비인간적이었던 지금 이 회기가 화를 낼 수 있다는 거는 인간적인 감정을 회복했다라는 거죠. 즉 인간성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죠. 잔소리 말고 편지나 어서 써. 예 하고 이제 정수희가 편지를 쓰죠. 회계는 상현이 두고 간 담뱃값을 발견하자 담배 한 개비를 빼더니 물끄러미 바라본다. 담배는 포장도 중요하지만 포장은 겉모습이죠.
알맹이가 좋아야지. 내면을 말하는 거죠. 편지를 쓰다 말고 그 담배만은 진짜겠죠? 공장에서 직접 나왔을 거니까.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담배만은 진짜겠지요? 라는 거는 담배의 주인인 상현이 놓고 갔잖아요. 상현, 이녹의 남편이죠. 상현은 마치 가짜 같다라는 거야. 즉 가짜 사람 같다는 거죠. 사람 같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아내가 죽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냐라는 거죠. 그렇지 하면서 불을 켜고 있네요. 자, 여러분. 이 작품 뭐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뭔가 좀 친구들이 쉽게 읽을 만한 그런 좀 이렇게 어렵지 않은 글과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우리 올라가서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비인간적인 현대 문명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봤더니 그것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즉, 인간성의 상실된 모습을 보여줬던 회귀가 그걸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작품은 여러분 전반부와 후반부가 대비되죠. 자, 전반부와 후반부의 대립이 나타난다라는 거 우리가 체크해야겠죠. 자, 비정한 현대인의 모습을 냉소적으로 묘사하고 있죠. 상현이라든지 초반의 회귀의 모습 같은 게 등장하죠. 자, 여러분, 내용은요, 되게 단순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단순한 구성이다라는 말이 나와도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좀 흐름이 길었으니까 영상이 끝나고 나면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은 꼭 정리해보길 바랍니다.